15종류 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채권 강론, 즉 계약 강론편에는 15종류의 계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을 당사자가 약정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종류는 비전형 계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형 계약 중에서 첫 번째인 증여를 보시면요. 증여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 1방,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권을 상대방 수종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종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자는 수종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지만 출연행위가 있지만 수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수락하기만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무상계약이라고 합니다. 이행할 의무는 증여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 아닌 편무계약이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낙성계약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식계약이 되겠습니다. 무상편무 낙성 불요식계약입니다. 증여의 효력으로는요.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담보책임이라 하면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목적물을 이전해줘야 하는 자가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악의의 불고지. 악의는 여기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목적물을 넘겨준 경우 혹은 증여에 일정한 부담이 부과된 경우, 부담부 증여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종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의 의사의 합치 이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을 경우,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배은행위와 관련된 그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문해 보실까요? 554조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권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거 증여자가 재산권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즉 수종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본인이 증여를 받게 될 경우, 수종자가 될 경우에는 그 증여자에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로 그 감사증 같은 거를 감사하다는 증서 같은 거를 만들면서 증여자의 사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증여자의 사인을 받아주면 그 감사장이 이 서면에 의한 증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도 증여자가 해지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누가 기부금을 제공하기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증 같은 거 제시하죠. 감사증 같은 걸 제공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면에 의한 증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경우에서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556조에 보시면요. 1항의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증여자는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 이 배은행위와 관련된 겁니다. 1호에 보시면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그 부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면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호.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식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를 받기만 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항. 전항의 해제권은 원인이 있으면 안 나와도 유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중될 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유월이 경과하는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용서는 단순한 용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법에서 하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로서 사후에 용서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사후에 소를 제기하거나 해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용서는 징역편에도 나오지만은 나중에 가족법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 측에서 용서하는 경우 이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한 번 나오기도 합니다. 557조에 증여자가 이제 재산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59조에 보시면요. 증여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악의의 불고지 또는 이항의 경우에서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유상계약에서 인정되는 담보 책임이 적용되겠습니다. 증여를 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지우는 부담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편무계약이긴 하지만 수중자에게 부담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생전 증여가 있고요. 증여자가 사망해야지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 증여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앞에 생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증여라고 표시하고요. 사인 증여는 사인이라는 표현을 붙이는데요.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해야지 증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언 중에서 재산권의 이전과 관련된 것을 유증이라 합니다. 사인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유증의 경우 역시 피상속일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56조와 관련된 수증자의 배은행위와 관련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부모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미 물려받은 재산도 다시 부모에게 돌려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입법이 추진 중인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이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법 556조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 시한은 여기에 학대와 그 밖에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까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만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개정 시한은 부모가 이미 물려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물려준다는 약속은 취소할 수 있어도 한 번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 부모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 셈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라도
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다시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 시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불효자 방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여서 조만간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내가 이걸 딱 닫으면 어떻게 될까? 자, 보셨죠? 556조, 민법 제556조 3호에서 2호까지 있는데요. 그 개정 시한은 3호에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이제 수정자가 했을 경우 증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미 이전해준 재산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 시한에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개정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야지만이 그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의 효력은 없고 그냥 개정 시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에 관해서 보시면요.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매매계약이 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본 계약 이전에 체결하는 것이 매매의 예약이 되겠고요. 매매의 예약은 쌍방 예약이 아닌 일방 예약으로 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는데요.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계약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성격인 증약금의 성격도 있고요.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제공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 배액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약금의 성격도 같습니다. 계약금은요,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해약금으로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565조 1항에 보시면요,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때 이행에 착수라는 것은요, 중도금 지급 시까지를 말합니다.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자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요. 받은 사람은 2배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행의 착수 이후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이러한 계약금에 의한 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매 효력으로서 매도인은요,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로부터 생기는 과실이라 하면요, 건물을 이용한 대가, 세를 놨다거나 해서 나오는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제공한 이후에는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료 같은 것이 매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이 원칙이고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이전에는 매도인에게 임대료 같은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계약의 성격은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이런 유상계약에서는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그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 책임의 종류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는 크게 5종류로 나눕니다. 타인 권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을 매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으로서 전부 타인의 권리, 그 권리가 전부 타인의 것일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 일부만 타인의 것일 경우,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되었을 경우에 지는 책임, 전세권 같은, 지상권, 전세권 같은 용익적 권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을 경우, 목적물이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 권리의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특정물의 하자와 불특정물의 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는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요,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 시기와 장소, 이자,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나중에 다시 사겠다, 그 목적물을 다시 사겠다는 환매권을 보류한 거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환매라 합니다. 환매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관련된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이고요. 563조 매매의 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재산권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게 이제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 상대방이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낙성계약이 되겠습니다. 564조 매매계약은요, 일방예약으로 보고요.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의 본 계약 이전에 매매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은 그것이 이제 매매의 효력으로 되겠습니다. 약혼과 혼인관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과 본계약은. 565조 해약금, 이 계약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그 제공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요. 그 계약금을 받은 수령자는 2배, 대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 비용에 대해서는 566조에서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관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목적물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관계는 동시에 관계에 있습니다. 569조부터 쭉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569조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에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타인 권리의 매매인데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 매수인은 담보 책임으로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매수인은 선의의 매수인이어야지만이 선의의 매수인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72조에는 이제 일부 타인의 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74조 흐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담보책임, 575조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 576조 담보적 권리에 의한 제한, 저당권과 같은 담보적 권리에 의한 제한에 대한 권리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요. 경매와 관련해서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매와 관련된 담보 책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580조는 특정물에 관한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고요. 571조는 불특정물, 종류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 책임에 대해서 면제 특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제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 지급 장소는 매매계약의 인도와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할 경우 목적물을 인도하는 장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과실의 귀속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속하고요.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에 있으면은 수중에 있으면은 매도인에게 과실이 속하게 됩니다. 귀속됩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난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제공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겠다, 목적물을 사겠다고 하는 환매권을 보류한 채 환매특약을 맺을 수 있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5년, 동산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내에 이제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환매 기간 내에 매도인은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다시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와 매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